자, 이문정 검사가 이제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나와가지고 영일이 형 출세 많이 했네. 시사본부 팀장이랬는데 나와가지고 아하. 이문정 검사를 신년 특집 인터뷰를 했어요. 신년 인터뷰 했어. 거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주제가 2023 검찰이 가야 할 길 이런 주제로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영일이 형 성동일 안 나오고 나서 많이 컸다잉. 나 영일이 형은 옛날부터 굉장히 오랜 인연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 많으신 분이 맨날 보면 푸나형 그래가지고 징그러워 죽겠어. 이문정 검사 저도 한번 모셔보려고요. 대구 올라갔다가 서울 올라올 때 한번 모셔보려고. 자, 여기서 이제 핵심 뭐냐면 검찰의 법과 원칙은 고무줄 잣대다. 검찰은 개혁당해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핵심. 검찰은 개혁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이재명이 당선됐다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파고 있지 않을까? 이게 핵심 헤드라인이야. 저는 그 뒷말이 삼족을 멸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이 당선이 안 됐다 면 도이치모터스를 파면서 삼족을 멸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인터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결국 검찰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닌 그냥 검찰 편이라는 거죠. 검찰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서 누가 힘을 가질 것인가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사건이 바뀐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만약 진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지금 뭐 최은순, 김건희 여기 이렇게 당당히 돌아다닐 수 없는 거죠. 우선은 장모는 그 잔고증명서로 4억 9천만 원 배상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좀 조금 그나마 좀 속이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그나마 들고요. 그리고 이문정 검사가 방송 라디오 저도 그거 라이브로 봤었는데 정말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뭐가 좀 달랐느냐? 이것을 검찰 내부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그 시각으로 얘기를 하나하나씩 해줬던 그런 부분. 그리고 항상 그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이 수사했는데 특히 이제 그 김건희 씨 관련돼서 수사에 나온 게 없다라고 했는데 이문정 검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로 그런 분위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의 검찰들은 없었다.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일부 사람들만 빼고는 절대로 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부장검사부터 그 일선 검사들까지 전부 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한 그런 검사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들 자체가 지금 그렇게 권력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끔 개처럼 한다라는 게 BBK 특검을 얘기를 했습니다. BBK 특검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검사로서 특검에 있었는데 다스 이명박 것이냐라는 거에서 이명박 것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가 권력이 이동을 하니까 다시 이명박 것이다라고 그렇죠. 이미 결론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검찰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검찰이지만 사냥개로 비유를 하면서 맞아요. 검찰의 표적 수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사냥은 사냥감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개가 됩니까? 이문정 검사 잘못했네. 근데 사실이잖아. 근데 검사인 입장에서 이런 표현하기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무슨 공정 어쩌고 죄가 있는데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까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상 현재까지 가장 불공정한 검찰이 윤석열의 검찰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 왕따 났는데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는데 김건희 수사를 어떻게 해요? 저번 말했잖아요. 윤석열이 정치에 나오려고 했던 가장 빡친 이유가 자기 부인 수사하려고 한 것 때문이었다며.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 말 중에 검사 중에 정치할 깜냥이 있는 사람은 없다. 검찰은 개혁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문정은 진짜 검사이고 싶은 거예요. 이 질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검사인데 검사 내부에 대해서 그렇게 폭로하고 비판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 혹시 선출직에 그러냐. 그런데 이문정 검사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본인 입으로도 아예 그런 생각도 없다. 검찰을 본인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그리고 또 후배들에게 덜 부끄러운 검사가 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요. 정말 절실하게 좀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임은정 검사 말이 맞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왜 하려고 했을까요? 수사권을 검찰만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악용해버리거나 남용해버리거나 불공정하게 써왔던 역사가 있잖아요. 오죽하면 무검 유죄, 유검 무죄 같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검사들만 법 위에 있는 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폐해가 돼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작된 거거든요. 결국 뭐예요? 지금의 윤석열이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시대가 지나고 나면 검찰은 어마어마한 개혁 압박에 시달릴 거예요. 국민들이 참아주겠어요? 검사놈들 기소하는 공무원으로 격화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임은정 검사는 진짜로 검찰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렇죠. 사랑하니까 제대로 검사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정치할 깜냥 있는 검사가 없다라는 거는 윤석열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도 그렇고. 이 사람 윤석열이 자기가 경제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했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해본 사람들이 큰 틀을 보지 못하죠. 범죄에 대해서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답습하고 은폐하고 이런 거를 배워나가지 않나.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임은정 검사가 저 이야기할 때 사냥은 사냥감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실내를 넣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검찰이 경찰한테 재수사하라고 명령을 해요. 김어준 죽을 때까지 물어뜯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김어준 수사를, 이게 뭐냐면은 경찰이 이동재 명예훼손했다고 하는 김어준 총수가 이동재가 이철 전 신라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고소당한 사건인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증거 불충분. 그래서 사건을 종결했는데 검찰이 재수사 요청해가지고 다시 수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검찰이나 경찰이 쓰는 악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무슨 혐의가 있어. 저번에 이재명 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 몇 가지가 빠집니다. 그럼 이게 혐의가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은 재판을 갖고 뭐 일사부재리 뭐 해갖고 수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 무죄가 됐으면 수사를 못 하는데 아예 기소를 안 하면 다음에 또 꺼내들어요. 그거랑 약간 같은 맥락이야. 무혐의가 나서 종결된 사건을 다시 수사라고 명령해서 그냥 끝까지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냥개들이 사냥감이 죽을 때까지 물어뜯는 거예요. 임은정 검사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YS 때 그런 상황을 잠깐 얘기를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은 개다. 권력이 물라면 물고 무지 말라고 하면 안 문다. 이렇게 얘기가 이미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이 이제 무혐의 난 것을 다시 재수사라는 게 지금 요즘에 좀 대표적인 게 성남FC 관련된 겁니다. 그때 이미 무혐의 났던 겁니다. 지금까지 불법이라는 것은 모든 과정에서 불법은 전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직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때 경찰이 수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이것을 무혐의로 결론내고 종결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이것을 이거 수사권을 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뻔히 알면서 이제 와서 그건 경찰이 수사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 이런 짓을 지금 검찰은 뭐 너무 당당하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 부끄러운 줄 몰라요. 내가 봤을 땐 일선의 기자들은 자괴감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뻔뻔함에 한동훈이가 혀를 길게 뻗고 있고 윤석열이가 길게 뻗고 있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수사는 공정하게 하면 돼. 이재명 수사하는 만큼 김건희 수사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욕을 해요. 혐의가 있어서 한다는데. 근데 한쪽은 죄가 없는데 만들어버리고 한쪽은 죄가 있어도 수사를 안 해버리고. 그 대한민국 검찰은 몰락의 직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자기는 피크점 찍었다고 생각하지.
피크점 찍고 나면 반드시 몰락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정권 바뀌고 나서 국민들이 가장 맨 먼저 뭘 요구할지. 검찰한테 수사권 다 뺏어라. 역들이 이런 정권이 없었다니까. 왜? 군사정권 시절이나 그 다른 국힘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정권에서도요. 국민 눈치는 봤다고. 이번에 그 사면하는 거 보세요. 김경수 사면해 주고 복권도 없이 이명박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때 그 모든 애들 다 사면을 해버리잖아요. 국민 눈치 안 봐. 국민 무시하는 형이에요. 정말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죽장 들고 싶은 심정이야. 그러니까 사면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언론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정치인들을 무대기로 이렇게 사면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라는 건데요. 진짜로 그걸 보면서 와 무식한 거지 아니면 정말 눈치를 저렇게 안 볼 수가 있는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 아 진짜 오래 두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답답합니다. 눈치를 못 보는 것도 결국 지능의 문제입니다. 네. 아 답답해. 네. 지금 김호준 공장장의 그 김호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오고 있잖아요. 정말 제목 짓는 건 진짜 잘해. 겸손 is nothing.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는 거잖아요. 벌써 구독자가 35만 되더라고. 방송 한 번도 안 했는데. 찾기도 힘들어요. 유튜브 저거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네. 검색이 잘 안 나와요. 네, 안 나오더라고요. 링크 따라가는 게 가장 바른 것 같아요. 35만 명이. 전 링크를 공유해놨어요. 참. 구독을 해야지. 뭐 링크를 공유를 해놔. 아, 저희가 구독한 거는 당연히 구독이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다른 분들 링크 따라오시라고 그 링크를 공유를 했다. 오케이 말이. 네. 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네요. 웃자고 하는 거니까 정색하지 마시고요. 아, 네. 네, 첫 회의 그 실시간 시청자 수랑 조회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첫 회. 첫 회가 1월 9일이죠. 그러니까 김어준이 다스베이다만 하면은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 아. 그러니까 매일 방송을 통해서 저는 네네. 이거는 뭐 오세훈 보란 듯 하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 보란 듯도 있고요. 네. TBS의 노조를 향한 그것도 있다고 봐요. 뭐 TBS 그 직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김어준 방송이 불공정했다, 편파적이었다 이렇게 60% 나왔다고 난리를 쳐서. 맞아요. 그래? 그러면 야 김어준 뉴스공장 몇 년 하더니 아침에 빨리 일어나 봐. 지금 7시 반인가 그렇잖아요. 저 방송 시작이. 7시 5분. 7시 5분? 5분이요. 와. 그 시간에 어떻게 일어나? 원래 자는 시간 아니야? 지금 아마 그 뉴스공장처럼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 맞아요. 다스베이드 하는 그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똑같은 뉴스공장하고 똑같은 플랫폼으로 똑같은 동일한 시간대에 패널도 약간 비슷하게 좀 그렇게 갈 계획이다라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자, 성대모사도 하시네요. 어쨌건 이야기 그 사냥개를 사냥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약간 칼을 갈고 있는 느낌의 첫 번째. 공수처 인력을 2배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사실은요, 공수처에 있는 수사 인력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 있는 검사들 수보다 적어요. 뭘 하겠어, 그게? 맞아요. 그거 한번 볼까요? 지금 공수처 인원 및 예산 한번 봅시다. 검사 25명. 이재명 수사하는 인력 알려진 것만 60명입니다.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김우겸, 권인숙, 김승원, 기동민 의원 등이 이 공수처 관련한 법 개정안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공수처 예산은요 증원된 게 아니라 삭감돼 가지고요 지금 200억이던 예산이 177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짠 거지. 공수처 무력화. 그래서 지금 그 권인숙 의원 안을 보면 공수처 수사관 40명을 80명으로 올리고 행정직원 20명을 50명으로 올린다. 추진만 하면 안 돼요, 이제. 행동을 옮기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공수처 처음 생겨났을 때 뭐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지게 처음에 우리가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왜 이게 지금 공수처가 얘기가 나오냐. 이건 정말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권력이 좀 우리가 분산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 권력이 너무나도 비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더 강화되고 국민 앞에서 정말 국민 무서운지도 모르고 더욱더 뻔뻔하게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권력은 당연히 분산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막 어떤 언론에서는 인건비로 막 이렇게 약간 공수처 비용 그러니까 뭐 그렇게 꼭 분석을 해서 마치 국민 세금을 쓰는 듯한 내용의 그렇게 기사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김어준 씨 관련해서도 김어준이 일회 회당 무슨 뭐 수백만 원을 받는 것처럼 또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건 너무 비겁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검찰청 인건비 이번에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147억 인건비만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147억을 증액하는 걸로 우리 국회에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이 인건비가 147억이 증액이 됐다면 증액한 금액만입니다. 전체 인건비가 147억은 아니에요. 전체 인건비는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갔으면 왜 이것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인 아니더라도 산출 근거는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검사들의 인건비를 무조건 다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다른 건 업체비 다 깎으면서 법무부 검찰 대통령실 그렇죠. 그것만 올렸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죠. 지금 처음에 공수처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요. 이런 눈치 보다가 어중간하게 하니까 되치기 당하는 거예요. 공수처는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어떤 경우는 경찰하고 세 개 기관이 경쟁하게 만들어야 돼요. 누가 더 공정한가를 봐야지. 법의 집행은 가장 기본이 공정이라니까. 윤석열 자체가 가장 국민들한테 신임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공정하니까. 법을 지 마음대로 써버리니까. 검찰 불공정하게 그냥 이재명, 김건희 수사를 비교해보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기소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전에 그 국정원 또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일부가 있었지만 기소를 독점해버림으로써.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가 어떤 경우에는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검찰 개혁이 안 되면 경찰한테도 기소권까지 줘버려야 돼요. 경쟁적으로 공수처 검사가, 경찰 검사가 재판장에서 기소해서 재판도 할 수 있게끔 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권인숙 의원 안에 좀 숨어있는 디테일이 있는데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범죄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 한동훈이 써먹었던 그 등에 대해서 여기에서 확대를 시키는 거죠. 공수처가 지금 법관, 검사, 또 고위 경찰 공무원 기소권이 있죠. 그런데 공수처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이런 수사가 들어와도 검찰이 넘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뭐 인력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냥개 사냥 2 검사 신상 공개 관련 법 선본답니다. 민주당이. 선 봐야 돼요. 뭐 거기다가 계속 이재명 방탄이라고 이야기하면 거기 멈칫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보셨다시피 우리가 공수처 설치 집회 여의도에서 엄청 했거든요. 그때 공수처 설치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했지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를 때는 좀 세고 크게 질러야지 어중간하게 타협을 하면 나중에 대치기 당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박찬대 의원의 8개 부서의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 공수처보다 많은 숫자가.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이다. 그거 맞죠? 그러면서 그때 공개를 했었죠.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검사 명단 공개를 하니까 좌표 찍었다. 뭐 그러면서 엄청난 국민의힘의 반발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원하시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름만 쭉 한번 불러주세요. 이름만. 송경호, 박기동, 고형곤, 이상현, 어미준, 강백신, 홍승욱, 박찬록, 김영일, 손진욱, 김영남, 김성원, 정원두, 이창수, 조상원, 유민종. 그래서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필요하다면
아래에 있는 말단 검사까지 다 공개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법이 맞아요. 미비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얘네들이 자기들 업적 이야기할 때는 막 밝히고 검사 명의로 막 논평내고 막 그러거든요. 기자회견하고. 근데 이런 수사에 있어서 책임감 없이 말도 안 되는 조작서를 일삼는 자들도 공개를 해야 되는 거를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때 민주당이 부장검사 16명만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한 평검사까지 다 합하면은 우리는 지금 아마 16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미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2017년부터 수사 실명제가 도입이 돼서 이런 부장검사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 이것은 원래 언론에서 그동안에는 이것을 추려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상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를 하지 않았던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장검사는 공개됐던 부분이 이것이 위법적이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더 한 발 나가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일반 평검사까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검사 하나하나가 이것도 그냥 개인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되도록 지금 당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 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냥 한번 해볼게요라고 말은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러다가 희지부지 이렇게 그냥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사 실명제 같은 거지. 국민 세금 들어가는데 공무원 이름을 밝히게 말이 돼요. 그걸 차라리 이걸 아예 법제화 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 부장검사 16명 공개한 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왜 이렇게 발끈했느냐라는 것에 탄핵을 검사도 지금 우리가 당 의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탄핵 대상에 공무원 다 검사도 그렇지. 들어가 있고 탄핵 발의는 국회에 100명 이상 3분의 1 이 탄핵 발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탄핵을 통과시키는 것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3분의 2가 되면 150명이 되면 통과가 됩니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하는 법치주의에서 합법적으로 이런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더 발끈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한 말이잖아요. 특수부 검사들 업무의 50%가 언론 플레이라고. 자신 있으면요. 이재명 어떤 피해 사실도 공포하지 않고 재판에 가서 자기들이 이기면 돼요. 한동훈까지 국회에 나서가지고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잖아요. 피의 사실 공표하는 게 어머니 불법이잖아. 법을 지키면서 수사를 하란 말이야. 그 이현주 변호사가 했던 말처럼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 안 지켜도 돼 같은 마인드를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1990년대 마인드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공익 차원에서 검사 신상 공개를 위한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욕먹을 게 뭐가 있어. 이게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가끔씩 검찰개혁 집회할 때 보면은 검찰한테 당해서 무대에 올라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검사들한테 당해서. 사건 조작. 나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벌금 500만 원 받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료까지 줬어요. 근데 벌금 500 드리더라고. 정식 재판으로 내가 회부를 했으면 한번 싸워볼 만한데 약식으로 500만 원 때리니 율무 계좌 먹기로 너무 억울하지만 당하는 거예요. 일반인도 그렇다니까요. 수사권 기소권을 지들 마음대로 남용해버리는 거예요. 그 검사 신상 공개할 때 이거 쓸데없는 디테일이긴 하지만 최신 6개월 이내 사진으로 공개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네. 지금도 검사 사진을 검색을 해보면 바뀌었을까? 막 임용됐을 때 그런 사진들이 막 나오거든요. 검사들 머그샷 한번 찍자. 네, 막 30년 전 사진을 가지고 공개가 되면 이게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 법 위에 있는 이 사냥개들, 뭐것이 사냥개 대가리 2명이 반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어처구니 없는 반박을 하던데. 자, 이원석. 한동훈 따까리. 한동훈 동기지만 아무런 존재가 없는 이원석. 이런 비난에 휩쓸리지 않는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뭐한 개소리인지 진짜. 한동훈이 더 열받아요. 불법적 반법치행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하겠다. 한동훈은 지금 말이 뭔 말이에요? 불법적 반법치 행위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부정의 부정은 긍정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한동훈 장관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법에 근거하에서 불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훈아, 김건희는 네 아이폰은
어쩔 건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동훈이 고발 사주 관련해 갖고 아이폰 비번 까고 처벌 받았다면 이런 비난에 직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뻔뻔한 거야. 얘네들 무슨 AI들 같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이는 부끄러움을 몰라.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희한한. 한동훈은 김건희 씨 이번에 이제 주가 조작에서 구체적인 공판 검사 입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언급도 400회 이상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한마디도 언급도 없습니다. 그냥 뻔뻔한 거예요. 나 이런 뻔뻔함을 처음 보네. 주가 조작, 표절, 허위 경력, 허위 학력이 드러나도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사이코패스들이야, 부부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런 좀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면 최소한 근신이라도 하잖아. 맞아요. 어떻게 그런 게 없어. 한동훈이가 이번에 저 노웅래 의원 그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할 때 그 의원석에 앉아있던 국회의원들이 계속 그 이야기예요. 야, 아이폰 비번이나 까! 막 계속 소리 지릅니다.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랑 뭐가 달라요. 골 때린 놈들이지. 검찰이 법 수호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한 거. 이걸 이름하여 정치검사라 그럽니다. 아무리 검사 출신 윤석열이가 인사권을 쥐고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 검사라고 하는 놈들이 범법자 더군다나 영부인 정도 되면은 수사해가지고 구속장 청구하고 그 정도 기백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검사 출신 아니라고 들이받은 거예요? 검사들은 동일체인 거야? 이 사냥개들을 법으로 사냥할 수 있는 겁니다. 하세요. 민주당이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해냈을 때는 다음 총선에 더 의석이 많이 올 것이고 못 해내면 민주당은 100석 얻기 힘듭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올해밖에 기한이 없어요. 내년 초가 되면 총선 모드로 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올해도 내가 봤을 때 올해 상반기에 끝내야 돼요. 이런 개혁들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